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에? N극에서 그렇지. N극에서 S극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라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나오면은 얘는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맞니? 요렇게 그치? 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두면은 N극은 어느 쪽이다? 이쪽으로 N극이 향하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나침반 두면은 N극이 자 이렇게 향하게 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야. 알겠지? 그런데 자 이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요. 자,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전류가 발생이 돼요. 전류가 흘러요. 자,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뭐라 하냐면은 유도전류. 유도전류가 되고요.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자, 그 주위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유도 전류고, 자,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 뭐지? 전압. 네. 그치?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유도 전압이라는 단어 대신 뭘 많이 쓴다? 유도 기전력. 알지? 유도 기전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야. 자,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왜 생기냐라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 자, 어떤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냐라는 거지. 알지?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요런 통이 있어. 솔레노이드 통.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감아요. 자, 여기 이제 전구를 둘 거야.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전구다, 전구. 자, N극을 이렇게 놔둘 거야. N극을 놔둘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치? N극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할 거야. 그럼 여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지. 근데 이거를 자석을 자, 이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요 통의 단면적에 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력의 세기가 세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세져요. 그러면 요 단면 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자석을 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석을 가까이 다가가면 자, 여기에서 지나가는 자기력이 세져 버린단 말이야. 자, 변화가 생겼네. 자, 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의 방향은 뭐다? 그렇지, 안정해지는 거야. 자, 자기력이 세니까 불안정해졌지. 그럼 불안정해진 건 안정해져야 돼. 그 안정해지는 것은 불안정한 원인은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게 한 원인을 최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력이 세졌어. 그러면 자,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은 뭐야? 얘를 줄이는. 그래서 증가한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N극이 들어와요. 그 얘를 감소시키려면 들어오는 놈을 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돼요. 여기가 S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 자기장이라고 그래.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N극, S극이 됐으니까 요 통에서는 하나의 자석이 됐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기장이, 유도 자기장 방향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도 자기장 방향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엄지, 척, 직선.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 감겨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자, A하고 B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구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원리는 이거다, 원리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다 썼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시 지우고. 자,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오겠지. 자, 이 자석을 멀리 떼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력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변화가 생겼지? 자, 그러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걸 변화를 다시 낮춰야 되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자기력이 증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멀어지는 N극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S극이 돼요. 당깁니다. 가지마! 잡아당겨. 그 여기는 N극이 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 거야.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알지? 자, 그러면 오른손, 엄지, 직선, 자기장이 직선이니까 감는 게 뭐야? 전류. 자,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맞나? 요렇게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니까 전류, 유도 전류는 B에서 A로 간다. 알겠니? 이제 자, 이것이 렌즈 법칙이야. 정확히 말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렌즈 법칙이라고 그래. 렌즈 법칙. 그리고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이것이 바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자석을 멀리 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알지?
그럼 가까이 하면은 그 가까이에서 증가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멀리 하면 멀리 하면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작아진 것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가면 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그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바로 이제 렌즈의 법칙인데, 자, 이거를 우리 방금 했잖아. 자, N극을 가까이 밀어넣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자기장이 커지니까 감소시키려면 밀어내야 되지. 그래서 이게 N극, S극이 돼. 그럼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나온다. 맞니? 자, 엄지, 감어. 그러면은 자,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자, N극을 빼. 그 여기에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자기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겨야겠지. 그래서 S극, N극 되니까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된다. 그 엄지, 감어. 요렇게 넘어가는구나.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해. 그러면 S극에 의해서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여기가 S가 되면서 밀어야지. N극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엄지, 네 손가락, 요렇게 가요. 그럼 당연히 S를 빼면은 감소하니까 얘를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N극, S극, 유도 자기장은 이쪽으로. 그러면은 엄지에서 요렇게 감으면, 아, 이렇게 넘어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알았어. 그럼 왜 우리 이제 계속 원리 맞춰서 이제 이게 전류 방향 찾아낼 거냐? 아니. 자, 쉽게 가자. 알았으니까. 자, 이거는 그거야. 남 주기는 싫고 내가 갖기도 싫어. 우리가 남녀관계에서 남사친 여사친 관계 있잖아. 이런 게 있죠. 그냥 평상시 그냥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가 편하게 지내는 이제 애가 있는데, 오씨, 얘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아우씨, 저리 가. 그래가지고 찼어. 그냥 또 친구처럼 지내. 아, 근데 이제 얘가 대학 가가지고 예뻐졌어. 근데 소개팅 간대. 아니면 내 친구를 좋아한대. 그럼 어떻게 돼? 엄청 신경 쓰여. 그치? 바로 이제 그런 거지. 오잖아? 싫어. 가. 밀어야지. N극. 멀어지잖아? 아쉬워. 잡아야지. S극. 자, S극 들어오지? 아, 뭐해? 밀어. 그래, 밀당이야. 그래서 밀어야 되니까 S극. S극이 멀어지지? 아, 왜 가? 일로 와. 당겨야지. N극. 이해됐지? 아니, 우리는 유도 자기장만 알면, 방향만 알면은 이걸 통해서 남이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솔레노이드 통이라고 하는데, 이 통에 자석을 넣었어요. N극을 넣었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빼면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흐르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자, 교류니 직류니? 교류야 직류야? 교류다. 직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전자기 유도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통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건데, 자, 넣었을 때와 뺐을 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얻는 전류는 교류가 됩니다. 직류가 아니라. 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때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이 커지려면, 즉 전압의 세기를 증가하려면 첫 번째, 자석의 속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죠? 자, 세 번째. 우리 여기 뭐야? 코일을 감잖아. 코일을. 더 많이 감아요. 그렇지. 더 많이 감아야 돼. 즉, 뭐냐면은 그 통에 있는 코일의 밀도가 커야 된다. 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코일의 감은 수가 많아야 된다. 맞니 틀리니? 아, 응? 감은 수가 많다고 해서 자, 감은 수가 많을 때 이 기전력이 크다는 거는 통의 길이가 같을 때야. 자, 요 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감았잖아. 아니, 그러면 요 같은 길이에서 어떻게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감으면 얘 6번 감았네? 밀도는 밀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같은 크기의 원통에서 코일 감은 수가 많아야 됩니다. 알죠? 또는 코일 간의 간격이 조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어. 난리 난 적 있어. 그래서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나오거든. 자,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는 속도도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색이 더 커야 돼요.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통의 크기가 같을 때 전제로 이제 간다. 알지?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다? 발전기. 이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발전기야. 그러니까 자석을 고정시킨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야. 선풍기. 얘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앞에 전등. 요즘은 이제 뭐 건전지를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돼? 돌리면은 그 앞바퀴에,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 달려 있잖아.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자석에서 얘가 이제 이 전류가 가면 요 판이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일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자석을 돌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렇으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계속 자기장은 항상 NSS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라고 하잖아. 그 판대. 판때기. 자, 자기장이 요렇게 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요거니까 요 가운데 비어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이제 도선이야, 도선. 요렇게 도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럼 이렇게 돌면은 자, 요 상태에서는 요 도선 사이에 자기장이 통과 못 해요. 그치? 근데 요렇게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 그치? 그러면은 요만큼의 단면적으로 통과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요렇게 가면 또 어떻게 돼요? 통과니까 결국은 얘 단위 단면적, 얘 단위 면적당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잖아. 그치?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자기장,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까지 딱 변하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다 통과하겠네? 자기장이? 그러니까 요때가 제일 센 거야. 알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자기장의 방향. 그치? 자기장이 일로 가잖아? 그러면은, 직선이니까 엄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엄지가 이렇게 되겠지?
그 나머지 감잖아. 자, 감았어. 일로 가네. 감는 게 이쪽이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제 도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얘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돌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야.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도는 순간, 자, 이렇게 갔으니까, 자, 얘가 이제 만약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이 전류가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돌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왜냐면 방향은 계속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로 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잖아. 아니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어서. 그렇지. 이렇게 또 돌면 또 바뀌겠지? 그래서 교류가 되는 거야. 자, 이 원리로 이해됐지? 판때기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돌면서 계속 전기가 발생되는 게 발전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만드는 이제 이게 터빈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됐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했어.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전기 에너지 수송이 들어갈 거야. 자, 전기가 흐르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이 있어. 전력. 알지? 자,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에요. 알지? 그래서 1초 동안,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가 줄이고 1초니까는 줄 퍼 세크가 되고요. 자, 이 줄 퍼 세크를 뭐라 하냐면은 대문자 W, 뭐다? 와트. 그렇지, 와트. 그래서 WATT, 와트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자, 만약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는 손실 전력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면 소비 전력. 그렇지. 자, 만든 에너지, 만든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만든 에너지, 생산 전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P는 VI예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뭐니? PT야. 그치? 왜냐면 이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P거든. 그럼 전기는 어떻게 PT야? 즉 뭐야? VIT가 됩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고요. 자, 이거를
자, PT에서 요 T가 H, 아워라면, 킬로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야? 전력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단위가 뭐다? 와트시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와트시야, 와트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1초, 2초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보통 이제 시간 단위로 사용하잖아. 몇 시간으로? 그치? 그러면 자, 그 몇 시간에서 단위는 이제 주울인데, 이게 주울인데, 자, 이게 1시간을 사용해서 3,600을 곱해야 돼. 너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와트를 1시간 사용했어. 그러면 10와트 곱하기 3,600초가 되니까 어떻게 돼? 36,000 와트씩. 자, 36,000 줄이 돼버리는 거야. 그 이 숫자 너무 커버리거든. 야, 이거 그냥 우리 10와트씩 하자. 10와트에 1초당 10와트 사용하는 것을 1시간 동안 사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그래.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자, 전력은 VI, 알지? P는 VI, 줄 per 세크다.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야. 사용하는, 그래서 와트라는 거고. 그럼 전기 에너지는 결국 PT, VIT, 줄인데, 자, 이 T, 시간 세크의 단위를 넣을 때는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PT 했을 때 이 T를 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와트시. 와트시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그래서 가전제 보면 이제 몇 킬로와트시. 이렇게 되죠. 몇 와트시 또 몇 킬로와트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디로 소비지로 보내야 될 거예요. 뭐 가정이든 공장이든 공공 건물이든, 그치? 그럼 전기를 소비지로 보내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그래. 송전. 송이라는 게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송달. 방송. 그치. 송달. 뭐 이제 우체국에 송달이라고 하지. 송달. 수송. 어쨌든 보내는 거야. 뭐를? 전기를. 그래서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기, 정확히 말하면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송전. 근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의 세기는 굉장히 높아요. 상상도 못할 고전압이야. 근데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압은 220. 그러면은 전압을 낮춰야 되잖아. 그걸 변전. 알지? 그래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변전. 그래서 우리 변전기 뒤에 또 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겠지. 그게 변전소. 자, 별건 없습니다. 화력발전이든 수력발전이든 원자력발전이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굉장히 고압이야. 알지? 그래서 송전을 할 때 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하잖아. 매달아. 그래서 송전탑 있어. 그 우리 이제 뭐 자유로 해가지고 파주 쪽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보면 이제 높은 철탑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지. 이게 바로 이제 송전탑이야. 자, 송전탑.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전압으로 볼게요. 10kV, 20kV. 자, 만들어집니다. 알지? 그런데
잘 봐. 처음에 발전소에서 만든 건 10kV, 20kV인데 1차 변전소를 거쳤더니 154kV, 345kV, 765kV야. 얘는 1차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는 변전소야.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간 다음에, 자, 또는 이제 배전 변전소, 또는 이제 우리가 2차 변전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압을 낮추는 변전소가 돼. 그래서 이게 변전소가 막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치? 군데군데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송전이라고 그래, 송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낮췄잖아? 그치? 어느 정도 낮췄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양시라고 해보잖아. 전봇대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전봇대야. 송전탑이 아니라 전봇대야. 그러면 전봇대에서 이제 변압기가 들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 그래. 그래서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가 들어가. 전봇대. 그래서 있잖아. 이 주상 변압기가 있고, 그래서 얘가 220V 한 다음에 우리 소비지로 보내잖아. 자, 이거를 배전이라고 해, 배전. 전기를 배분한다. 나눠갖고. 그치, 이제. 나눠 220V짜리를 이제, 뭐, 우리 집, 뭐, 아파트. 그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 건물, 뭐, 고양시청, 학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것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송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전은 뭐냐? 이것도 송전의 일부지만, 그 사용처에다가, 사용지에다가 전기를 배분하는 걸 배전지라고 한다. 배전. 알지? 그러면, 그래, 알겠어. 그래, 이런 식으로 전기를 보내는 거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왜 전압을 높이냐고. 그러니까 바로 저쪽으로 그치! 한번 높이고 낮추고. 왜 높인 다음에 낮추냐고, 낮춤 작업하냐고. 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항. 얘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알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이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력 손실이야. 또는 손실 전력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위치 변화를 변이라고 하듯이, 변화된 위치 하듯이, 자, 이게 이제 뒤집어. 그 손실되는 야, 나는 이 전기를 만들려고 원자력 발전,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야, 그 중에서 일부 부분 날아가면 어떡해? 목숨 걸고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손실 전력은 커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최대한 잡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을 줄여야 돼. 그러면 결국 이 저항을 줄여야 되거든. 자, 일단 저항은 기억나니?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 그래서 송전선은 굵고 짧게. 굵고 짧게. 아니, 봐봐. 소양강댐에서 만든 전기가 땅끝 해남 마을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게 엄청 기니까 그 사이에 다 이제, 그치? 그래서 발전소는 그 지역마다 군데 있습니다. 간격을 짧게. 그래서 일단 송전선은 굵고 짧게 해야 돼요.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자.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P0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야. 그럼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은 변하니 안 변하니? 그렇지. 얘는 고정된 값이야. 맞지? 그래서 고정된 값이다.
자, V는 IR이야. 알지? 자, 그러면 자, 송전선에서 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가 송전 전압이잖아. 그치? 송전 전압. 자, 요 송전 전압을 고압으로 송전해요. 자, 고압력 높일 거야. 그러면 얘는 고정된 상태죠. 고정된 상태지. 자, 얘가 높아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낮춰져요. 그렇죠. 작아집니다. 이제 전류가 작아져요. 자, 아니, 저 이걸 이럴 필요 없겠지. 자,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면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자가 이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지날 때 전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작아지니까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알지? 바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자, 봐봐. 자, 전기 저항은 당연히 도선의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니? 그리고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로 S분의 L. 그래서 얘가 바로 재질이야, 재질.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고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럼 손실되는 전력도 VI가 되겠죠. 그치? 자, V는 IR이잖아. 그러면 요대로 집어넣으면은 I 제곱 R이 돼. 그래서 P 손실은, 자, P 손할게, 그냥. 자, 얘를 줄이려면, 자, R을 줄이거나, I를 줄이거나. 그래서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그래서 송전선 어떻게 돼? 굵고 짧게. 알겠지? 자, 다음. 그럼 I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니?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은 똑같잖아. 고정되잖아. 송전 전압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류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송전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국은 송전되는 전압을 크게 하는 거야. 어디에서? 1차 변전소에서. 알지?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크게 해야 손실되는 전기 소비 전력,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일단은 그 원래 발전소보다 만든 발전소의 전압보다 더 높인 다음에 이제 송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차 변전선, 3차 변전선, 그 다음에 주상 변전선, 변전소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에서도 이제 전압을 낮추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고, 요기와 관련된 자, 문제 좀 풀어보죠.
나와라. 와. 이거 볼까? 자, 촘촘히 감긴 원통형 코일 안에 긴 판자를 넣고 자석이 부착된 수레를 밀어서 통과시켜요. N극이 다가가네요. NS. 유도 자기장. 엄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렇게 흐르겠다. 그치? 그래서 수레가 통과할 때 코일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자, 넣었다 뺐다 하는 속력을 크게 하면은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자, 수레가 코일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이상 안 일어나잖아. 그치? 전류 흐르지 않죠. 항상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치? 바로 여기 있고. 자, 우리 여기 3번 문제.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 할 때는 여기가 계산이 좀 복잡해. 진짜 복잡해. 진짜 복잡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이제 변전소가 전압을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변전기의 원리 들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것만 좀 이해하는 걸로 가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자, 10kV예요. 1차 변조소는 전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어떻게 돼요? 154나 340으로.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춰. 그렇지? 그래서 22kV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무슨 과정이다? 배전. 주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자, 가정으로 보낸다.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자, 주상 변압기는 2차 코일에, 이거 코일수 나오네. 그래서 이거 그 뒤에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변압기 원리부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해야 된다.